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도움이 없이 홀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홀로 나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지원기관이 얼마 전에 강원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입니다. 오혜경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호 종료 아동 이 말이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네.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움이 있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입니다. 네. 보호아동은 만 18세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그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만 18세의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보호 종료 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 약 2,4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약 59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원주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춘천, 강릉 순으로 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호 종료 아동 이 친구들을 돕는 기관이 이제 강원도에 처음 마련이 됐습니다. 강원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인데 이 기관 소개를 같이 해주시죠. 네, 자립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보호받고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에게 상담 및 자립정보 제공과 개별 욕구를 반영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이 혼자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가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동반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저희 강원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지난해 11월 25일 개관해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이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과 지원을 받고도 경제적 자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 18세가 되는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와 함께 성인이 되고 그때부터 스스로가 보호자가 됩니다. 네. 생계는 물론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요. 설렘 가득할 것 같은 20살의 자립은 기대와 막막함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요. 혼자서 결정해야 해서 두려워요.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몰랐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가스비가 많이 나와 난방을 하기가 부담이 돼요. 등 거주지를 마련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다 등의 취업 문제도 자립준비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7월 자립준비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전문가와 자립준비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 자립준비 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 종료 후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8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5년간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주거 지원을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무상 기간을 기존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게 되었고요.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해 자립준비 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립지원정보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을 필요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자립준비 청년 전용 콜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심리상담, 취업 연계, 커뮤니티 등 정서 교육 지원 등의 개선책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관장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립을 해서 막상 혼자 결정하려니 막막하고 두려움에 든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에게도 말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예.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등 사회 정서적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현장에 계신 만큼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지만 짧게 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에 첫 주거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남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도 하지 않은 친구가 충북에서 강원도로 취업을 해서 주거지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당장 1월 2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낯선 곳에서 혼자 방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너무 시급한 상황이 있지만 연말이라서 새로 그 친구의 새로운 네.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서 방을 같이 보러 다녔고요. 네네. 그래서 어렵사리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